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리와 함께하는 한국어 엘리입니다.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녹음입니다. 오늘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오프닝을 하려고 해요. 저는 이 뉴스를 퇴근길에 접했었는데요. 정말 감격스러운 뉴스였어요.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이후 한국에서 처음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인물이 탄생한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한강 작가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강 작가는 2016년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으로 영국에서 맨 부커 국제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 작품은 한 여성이 채식주의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폭력성과 사회적 억압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는데요. 그 외에도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흰 등 다수의 작품을 남긴 작가입니다. 한강 작가의 문체는 매우 독특하고 인상적인데요. 그녀의 문장은 독자들에게 인물들의 감정과 상황에 깊이 공감하게 합니다. 특히 자연과 인간, 생명에 대한 깊은 사색을 담아내는 그녀의 작품은 인간의 상처와 고통을 매우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한강 작가의 문체는 종종 시적인 산문으로 불리기도 하죠. 한강 작가의 문학적 재능은 가족에게서 물려받은 영향도 큰데요. 그녀의 아버지 한승원 작가 역시 국내에서 유명한 소설가로 1968년 등단 후 많은 명작을 남겼습니다. 특히 한강 작가는 아버지와 함께 한국 문학계의 대표적인 상인 이상문학상을 부녀가 모두 수상한 이력이 있어 그 자체로도 큰 화제가 되었죠. 한강 작가는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 후 기자회견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축하받고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는 뜻을 밝히며 서면으로 간단하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전쟁이 치열해 날마다 죽음이 실려나가는 상황에서 잔치를 할 수 없다는 그녀의 말에서 인간과 세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엿볼 수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강 작가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섬세한 감정 묘사와 인간 내면을 탐구하는 깊은 통찰력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도 한강 작가의 작품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읽는 내내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여운이 깊은 작품들이랍니다. 엘리와 함께하는 한국어 채널은 30분짜리 팟캐스트와 5분 정도의 미니 팟캐스트를 업로드하고 있어요. 미니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핵심 단어, 빈칸 채우기 문제, 독해 문제, 그리고 본문 해석으로 구성된 PDF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30분짜리 팟캐스트는 듣기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번역 스크립트만 PDF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팟캐스트에서는 저희 집 앞에 생긴 붕어빵집 이야기, 그리고 동물이 등장하는 속담 3가지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음일기 중 가장 최근에 업로드한 미니 팟캐스트 김장의 본문 읽기를 한번 하고 전체 내용을 한 번 더 반복 재생한 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붕어빵을 드셔보신 적이 있나요?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면 떠오르는 간식 중 하나인데요. 저희 집 앞에 붕어빵 파는 곳이 생겼답니다. 너무 신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자랑합니다. 저희 집 앞에 있는 붕어빵 파는 곳에서는 슈크림 붕어빵과 팥 붕어빵 이렇게 두 종류를 파는데 가격은 3개에 2,000원이에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5개에 1,000원 했었는데 물가가 많이 올랐죠.
처음에 붕어빵 파는 곳이 생겼을 때는 손님이 굉장히 적었는데 점점 입소문이 났는지 요즘은 항상 줄이 길게 서 있어서 최소 10분 이상은 기다려야 살 수 있어요. 붕어빵 주인 아저씨께서 인사도 참 정겹게 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맛있게 드세요, 또 오세요 라고 인사해 주시는데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붕어빵 안에 슈크림이랑 팥을 정말 가득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붕어빵을 한 입 베어물면 그 뜨거움과 함께 속이 꽉 찬 느낌이 너무 좋답니다. 추운 날씨에 붕어빵 한 입 먹으면 온몸이 녹아내리는 기분이랄까요? 저는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붕어빵, 계란빵, 오뎅 같은 길거리 음식을 자주 먹기 위해 현금을 미리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편이에요. 카드 결제보다는 이렇게 현금을 준비해 다니는 게 더 빠르기도 하고 편하더라고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붕어빵을 파는 곳이 점점 없어져서 정말 속상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다시 붕어빵 가게들이 생기는 걸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붕어빵은 붕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조금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질감의 빵인데요. 보통 종이봉투에 담아주시는데 저는 걸어가면서 그 봉투에서 붕어빵을 바로 꺼내 먹는 게 별미라고 생각해요. 뜨거운 붕어빵을 먹으면서 아 뜨거워 하면서 후후 불어가며 먹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하거든요. 어렸을 때는 저는 팥이 별로 안 들어간 바삭한 꼬리 쪽을 좋아했는데 요즘은 팥이 듬뿍 들어간 몸통 부분이 더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슈크림 붕어빵을 먹어봤는데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 영화관에서 달달한 팝콘을 먹을 때 느껴지는 그 달콤한 맛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뜨거운 슈크림이 달콤함을 극대화시켜줘서 정말 중독될 정도예요.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살찔까봐 자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붕어빵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먹고 싶어지네요. 여러분도 올 겨울에는 붕어빵 한번 꼭 드셔보세요. 추운 날씨에 딱 어울리는 최고의 간식이랍니다. 오늘은 한국어 속담 중에서 동물이 등장하는 속담을 3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한국에서는 속담을 일상 대화에서 종종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알면 한국어를 더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속담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입니다. 이 속담은 큰 사람들,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들끼리 싸우는 동안 아무 상관도 없는 약한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의미예요. 고래는 크고 강한 사람이나 단체를, 새우는 작은 사람을 뜻하는데요. 고래들이 서로 싸울 때 그 사이에 작은 새우가 끼어 다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상사들이 싸우면 그 아래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일을 더 많이 하느라 그리고 이쪽 저쪽 눈치 보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고생할 때 이런 말을 쓸 수 있답니다. 이 속담은 사실 회사나 사회적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끼리 싸우면 그 사이에서 아무 상관없는 자녀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주 쓰여요. 두 번째 속담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속담 중에서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속담인데요. 바로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예요. 무서운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죠. 이 속담은 인생에서 겪는 많은 도전이나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힘들고 두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차분하게 생각하고 대처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속담이죠. 여러분도 혹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긴급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이 속담을 떠올리면서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마지막 속담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인데요. 이 속담은 뭔가 잘못된 후에야 문제를 고치려는 상황을 말해요. 여기서 외양간이란 소를 키우는 우리를 의미해요. 우리가 나, 너, 우리 할 때 우리가 아니라 소를 키우는 집, 그러니까 소가 살고 있는 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미리 고쳐야 했는데 소를 잃고 나서야 외양간을 고치는 건 너무 늦은 거죠. 즉 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교훈을 담고 있어요. 이 속담은 특히 현대사회에서 많은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미리미리 건강을 챙기지 않고 병이 나고 나서야 건강을 돌보기 시작한다거나 중요한 일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마감일에 맞추지 못해 후회하는 경우가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이런 상황에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속담입니다. 여러분도 이 속담을 기억해두고 중요한 일은 미리 대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겠죠? 이렇게 동물과 관련된 한국어 속담 3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속담은 단순한 표현이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겪은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어요. 속담을 배우고 이해하면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도 더 깊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 속담들을 기억해 두셨다가 적절한 상황에서 한번 써보세요. 2024년 10월 6일 업로드한 김장 컨텐츠의 네이티브 레벨 본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김장철이 다가오니까 오늘은 김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은 김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김장은 한국에서 겨울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예요. 보통 늦가을에 가족들이 모여 겨울 동안 먹을 김치를 대량으로 담그는데 이걸 김장이라고 해요. 저희 집도 매년 김장을 하는데 어렸을 때는 할머니 댁에서 모두 함께 김치를 담그곤 했어요. 그때는 김치를 항아리에 넣어서 땅에 묻었는데 요즘은 김치 냉장고 덕분에 더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김치 냉장고는 김치를 신선하게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김치 전용 냉장고예요. 일반 냉장고보다 더 낮은 온도를 유지해서 김치가 맛있게 숙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냉장고예요. 김치 냉장고에 맥주나 과일, 채소를 보관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김장날에는 특별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데요. 김장을 하고 남은 하얀 배추잎에 김치소라고 부르는 김치 양념을 찍어서 삶은 돼지고기와 함께 먹어요. 이건 정말 김장을 할 때만 맛볼 수 있는 별미인데요. 아삭한 배추에 따뜻한 고기와 양념을 싸서 먹으면 정말 일품이에요. 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맛있게 익어가요. 김치가 익어가면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게 김치찌개예요. 잘 익은 김치와 돼지고기, 두부를 넣고 푹 끓이면 겨울철 따뜻한 한 끼로 딱이죠. 또 김치 볶음밥도 정말 간편하면서 맛있어요. 밥에 익은 김치를 넣고 볶기만 하면 되니까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죠. 여기에 계란 프라이와 김가루를 얹으면 더 맛있어요. 마지막으로 김치전도 빼놓을 수 없죠. 바삭하게 구운 김치전은 간식으로도 좋고 긴 겨울밤 출출할 때 먹으면 더 맛있답니다. 김장은 겨울 동안 먹을 김치를 준비하는 과정이면서도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특별한 시간이기도 해요. 이번에는 텍스트 없이 음성만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리와 함께하는 한국어 엘리입니다.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녹음입니다. 오늘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오프닝을 하려고 해요. 저는 이 뉴스를 퇴근길에 접했었는데요. 정말 감격스러운 뉴스였어요.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이후 한국에서 처음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인물이 탄생한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한강 작가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강 작가는 2016년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으로 영국에서 맨 부커 국제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 작품은 한 여성이 채식주의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폭력성과 사회적 억압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는데요. 그 외에도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흰 등 다수의 작품을 남긴 작가입니다. 한강 작가의 문체는 매우 독특하고 인상적인데요. 그녀의 문장은 독자들에게 인물들의 감정과 상황에 깊이 공감하게 합니다. 특히 자연과 인간, 생명에 대한 깊은 사색을 담아내는 그녀의 작품은 인간의 상처와 고통을 매우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한강 작가의 문체는 종종 시적인 산문으로 불리기도 하죠. 한강 작가의 문학적 재능은 가족에게서 물려받은 영향도 큰데요. 그녀의 아버지 한승원 작가 역시 국내에서 유명한 소설가로 1968년 등단 후 많은 명작을 남겼습니다. 특히 한강 작가는 아버지와 함께 한국 문학계의 대표적인 상인 이상문학상을 부녀가 모두 수상한 이력이 있어 그 자체로도 큰 화제가 되었죠. 한강 작가는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 후 기자회견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축하받고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는 뜻을 밝히며 서면으로 간단하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전쟁이 치열해 날마다 죽음이 실려나가는 상황에서 잔치를 할 수 없다는 그녀의 말에서 인간과 세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엿볼 수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강 작가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섬세한 감정 묘사와 인간 내면을 탐구하는 깊은 통찰력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도 한강 작가의 작품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읽는 내내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여운이 깊은 작품들이랍니다. 엘리와 함께하는 한국어 채널은 30분짜리 팟캐스트와 5분 정도의 미니 팟캐스트를 업로드하고 있어요. 미니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핵심 단어, 빈칸 채우기 문제, 독해 문제, 그리고 본문 해석으로 구성된 PDF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30분짜리 팟캐스트는 듣기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번역 스크립트만 PDF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팟캐스트에서는 저희 집 앞에 생긴 붕어빵집 이야기, 그리고 동물이 등장하는 속담 3가지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음일기 중 가장 최근에 업로드한 미니 팟캐스트 김장의 본문 읽기를 한번 하고 전체 내용을 한 번 더 반복 재생한 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붕어빵을 드셔보신 적이 있나요?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면 떠오르는 간식 중 하나인데요. 저희 집 앞에 붕어빵 파는 곳이 생겼답니다. 너무 신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자랑합니다. 저희 집 앞에 있는 붕어빵 파는 곳에서는 슈크림 붕어빵과 팥 붕어빵 이렇게 두 종류를 파는데 가격은 3개에 2,000원이에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5개에 1,000원 했었는데 물가가 많이 올랐죠.
처음에 붕어빵 파는 곳이 생겼을 때는 손님이 굉장히 적었는데 점점 입소문이 났는지 요즘은 항상 줄이 길게 서 있어서 최소 10분 이상은 기다려야 살 수 있어요. 붕어빵 주인 아저씨께서 인사도 참 정겹게 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맛있게 드세요, 또 오세요 라고 인사해 주시는데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붕어빵 안에 슈크림이랑 팥을 정말 가득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붕어빵을 한 입 베어물면 그 뜨거움과 함께 속이 꽉 찬 느낌이 너무 좋답니다. 추운 날씨에 붕어빵 한 입 먹으면 온몸이 녹아내리는 기분이랄까요? 저는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붕어빵, 계란빵, 오뎅 같은 길거리 음식을 자주 먹기 위해 현금을 미리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편이에요. 카드 결제보다는 이렇게 현금을 준비해 다니는 게 더 빠르기도 하고 편하더라고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붕어빵을 파는 곳이 점점 없어져서 정말 속상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다시 붕어빵 가게들이 생기는 걸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붕어빵은 붕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조금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질감의 빵인데요. 보통 종이봉투에 담아주시는데 저는 걸어가면서 그 봉투에서 붕어빵을 바로 꺼내 먹는 게 별미라고 생각해요. 뜨거운 붕어빵을 먹으면서 아 뜨거워 하면서 후후 불어가며 먹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하거든요. 어렸을 때는 저는 팥이 별로 안 들어간 바삭한 꼬리 쪽을 좋아했는데 요즘은 팥이 듬뿍 들어간 몸통 부분이 더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슈크림 붕어빵을 먹어봤는데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 영화관에서 달달한 팝콘을 먹을 때 느껴지는 그 달콤한 맛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뜨거운 슈크림이 달콤함을 극대화시켜줘서 정말 중독될 정도예요.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살찔까봐 자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붕어빵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먹고 싶어지네요. 여러분도 올 겨울에는 붕어빵 한번 꼭 드셔보세요. 추운 날씨에 딱 어울리는 최고의 간식이랍니다. 오늘은 한국어 속담 중에서 동물이 등장하는 속담을 3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한국에서는 속담을 일상 대화에서 종종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알면 한국어를 더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속담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입니다. 이 속담은 큰 사람들,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들끼리 싸우는 동안 아무 상관도 없는 약한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의미예요. 고래는 크고 강한 사람이나 단체를, 새우는 작은 사람을 뜻하는데요. 고래들이 서로 싸울 때 그 사이에 작은 새우가 끼어 다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상사들이 싸우면 그 아래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일을 더 많이 하느라 그리고 이쪽 저쪽 눈치 보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고생할 때 이런 말을 쓸 수 있답니다. 이 속담은 사실 회사나 사회적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끼리 싸우면 그 사이에서 아무 상관없는 자녀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주 쓰여요. 두 번째 속담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속담 중에서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속담인데요. 바로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예요. 무서운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죠. 이 속담은 인생에서 겪는 많은 도전이나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힘들고 두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차분하게 생각하고 대처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속담이죠. 여러분도 혹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긴급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이 속담을 떠올리면서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마지막 속담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인데요. 이 속담은 뭔가 잘못된 후에야 문제를 고치려는 상황을 말해요. 여기서 외양간이란 소를 키우는 우리를 의미해요. 우리가 나, 너, 우리 할 때 우리가 아니라 소를 키우는 집, 그러니까 소가 살고 있는 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미리 고쳐야 했는데 소를 잃고 나서야 외양간을 고치는 건 너무 늦은 거죠. 즉 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교훈을 담고 있어요. 이 속담은 특히 현대사회에서 많은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미리미리 건강을 챙기지 않고 병이 나고 나서야 건강을 돌보기 시작한다거나 중요한 일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마감일에 맞추지 못해 후회하는 경우가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이런 상황에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속담입니다. 여러분도 이 속담을 기억해두고 중요한 일은 미리 대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겠죠? 이렇게 동물과 관련된 한국어 속담 3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속담은 단순한 표현이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겪은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어요. 속담을 배우고 이해하면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도 더 깊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 속담들을 기억해 두셨다가 적절한 상황에서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김장철이 다가오니까 오늘은 김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은 김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김장은 한국에서 겨울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예요. 보통 늦가을에 가족들이 모여 겨울 동안 먹을 김치를 대량으로 담그는데 이걸 김장이라고 해요. 저희 집도 매년 김장을 하는데 어렸을 때는 할머니 댁에서 모두 함께 김치를 담그곤 했어요. 그때는 김치를 항아리에 넣어서 땅에 묻었는데 요즘은 김치 냉장고 덕분에 더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김치 냉장고는 김치를 신선하게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김치 전용 냉장고예요. 일반 냉장고보다 더 낮은 온도를 유지해서 김치가 맛있게 숙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냉장고예요. 김치 냉장고에 맥주나 과일, 채소를 보관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김장날에는 특별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데요. 김장을 하고 남은 하얀 배추잎에 김치소라고 부르는 김치 양념을 찍어서 삶은 돼지고기와 함께 먹어요. 이건 정말 김장을 할 때만 맛볼 수 있는 별미인데요. 아삭한 배추에 따뜻한 고기와 양념을 싸서 먹으면 정말 일품이에요. 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맛있게 익어가요. 김치가 익어가면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게 김치찌개예요. 잘 익은 김치와 돼지고기, 두부를 넣고 푹 끓이면 겨울철 따뜻한 한 끼로 딱이죠. 또 김치 볶음밥도 정말 간편하면서 맛있어요. 밥에 익은 김치를 넣고 볶기만 하면 되니까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죠. 여기에 계란 프라이와 김가루를 얹으면 더 맛있어요. 마지막으로 김치전도 빼놓을 수 없죠. 바삭하게 구운 김치전은 간식으로도 좋고 긴 겨울밤 출출할 때 먹으면 더 맛있답니다. 김장은 겨울 동안 먹을 김치를 준비하는 과정이면서도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특별한 시간이기도 해요. 오늘도 엘리와 함께하는 한국어 들으신 모든 분들의 한국어 공부를 응원하며 팟캐스트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엘리였습니다.